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9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시노네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시노네는 중원 전력 중 2명이나 빠진 것이 상당히 커 보인다. 특히 하루이는 다소 잠잠한 공격진을 대신해서 팀 내 공동 최다 득점자라 생각보다 중원 전력의 누수가 공격력에 미칠 영향력이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대패한 것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역시 인테르와 경기는 중원 전력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던 상대라 피오렌티나가 열세였을 수밖에 없었다. 중원 전력의 로테이션으로 체력을 제법 비축하는 스타일이고 다소 아쉬운 최전방 대신 보나벤투라로 구성된 이선이 이를 커버하는 중이다. 일단 중원 전력의 누수가 있는 프로시노네인데 여기에는 팀 내 최다 득점자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프로시노네의 전력 누수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피오렌티나가 중원 전력이 아주 열세가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좋은 득점력과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피오렌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몬차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몬차는 중원의 힘으로 버티는 힘은 뛰어난 편이다. 다만 올 시즌 초반 분위기가 최악인 엠폴리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것 이외에는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경기는 없는 상황이다. 볼로냐도 원정에서 강호들에게는 약했지만 올 시즌에는 패배가 없는 데다가 지난 시즌에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괜찮은 성적을 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한다. 볼로냐도 몬차와 비슷하게 잘 지지는 않는 팀이지만 공격력은 장담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것은 이 경기 불안 요소기도 하다. 두 팀이 잘 지지는 않는 팀이나 득점력 때문에 잘 이기는 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라나다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라나다는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기동력을 살린 공격을 바탕으로 공격진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동적으로 움직이느라 상당히 수비 상황에서는 혼란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급하니 슈팅으로 이어지는 실책도 2위와 2배 차이인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베티스는 기동력이 늘 좋지 못한 팀이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라나다에게 실점 가능성이 적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지공 상황에서도 상대의 수비 라인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코가 넣어주고 주제가 직접 해결하거나 수비를 끌어내고 아요세가 침투하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동적인 그라나다의 공세도 느린 베티스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라나다도 흐트러진 수비 라인 때문에 베티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베티스가 화력전으로 간다면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경기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베티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2골을 먼저 달아나는 등 선제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아스파스를 중앙으로 옮긴 시프트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물론 수비에 집중하느라 후반에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어서 알라베스는 생각보다 전력에 비해 중앙에 힘을 주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것이 잘 먹히면 세비야 전 같이 측면을 파서 4골을 만드는 등 생각보다는 공격력에서의 잠재력은 있다. 물론 블랑코와 두아르테의 이탈 및 압박을 시도했을 때의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기를 많이 내주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셀타비고의 후반 약점은 제법 있는 상황이고 알라베스도 압박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최근 전적 자체가 셀타비고에게 기울고 있고 선제골 비중도 높아졌는데 알라베스가 어떠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제노아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노아는 그동안 로마를 상대로는 근소하게 패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는 했다. 하지만 제노아가 최근 5번의 맞대결 중 득점을 기록한 적은 없어 결국 승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격 성과를 얻는 것 자체는 로마를 상대로 잘 통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 이어서 로마는 루카쿠, 디발라, 투톱의 호흡과 미드필더진의 조화를 갖추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투톱의 호흡은 이론상 이상적인 조합이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는 제노아보다 더 낫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제노아가 로마를 상대로는 공격을 제법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의 난조로 인해 승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로마도 미드필더진과 투톱의 조합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변수라고는 하나 일단 전력과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는 제노아보다 좋다. 그나마 제노아의 로마 상대 실점 억제 능력을 생각해본다면 저득점이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6번째로 오사수나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사수나는 올 시즌 제법 공세적인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아진 탓에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태클을 당했을 때 공을 탈취당하는 비중이 리그에서 제일 높아 이 경우 뒷공간이 뚫리는 위험성이 상당한 편이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미리 차단하는 수비로 상대 중앙 공격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빠르게 전진해서 오사수나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오사수나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리그에서도 나름 괜찮은 편이기는 하나 아틀레티코는 이 부분에서 2위를 기록 중이다. 일단 오사수나의 수비적인 안정감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다. 1차적인 압박 라이닝 높지만 본인들이 공을 잃어버리는 양상이 너무 많다. 아틀레티코의 압박 능력과 공을 끊고 빠르게 전진하는 양상을 이번 경기에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